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싸. 저는 MC를 맡은 금강경입니다. 예, 일제시대 종무하는 범인입니다. 네, 고대사 공부하는 아라입니다. 네, 오늘 아라 선생님이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자기 마음대로 옛날 옛적이라고 이런 식의 코너 제목 저희는 합의할 수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원래 저희 그 팟캐스트에서 알아야 알아두기라는 코너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거로 그냥 갖고 와서 하는 게 어떨까? 옛날 옛적에 이거 좀 왜 옛날 세대 차이가 많다니까 이런 거. 옛날 옛적의 세대신가요? 옛날 옛적에 안 보셨어요? 이거 봤죠. 옛날 옛적에 두 개인 건 아세요? 그게 뭐 프로그램이 있어요? 배추도사 무도사랑 아, 은비값이 옛날 옛적이야. 그게 옛날 옛적이야. 두 개야, 두 개. 두 개.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알아야 알아보기. 알아야 알아두기 혹은 알아보기. 이거는 저희가 결정해가지고 올릴 때 이렇게 예. 제목으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옛날 옛적에는 폐기하는 거. 제가 왜 옛날 옛적이라고 하려고 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는 내용은 다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옛날 그 전 근대 특히 고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를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옛적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럼 옛날 옛적이라는 제목이라고 무슨 상관이에요? 옛날 옛적에 살았던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 예. 근데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가 이제 옛날 역사서에서는 보통 열전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대학 역사학의 수업 첫 시간에 항상 가르쳐 주는 그 역사학의 역사 수업 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좀 딱딱한 얘기로서 시작을 하자면 그 역사 서술 방식 중에서 기전체라는 시작부터 딱딱합니다. 기전체. 이게 그 정근대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요. 이 기전체라고 하는 걸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법은 본기와 열전으로 이루어진 역사 서술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본기의 기하고 열전의 전을 합쳐서 기 전체예요. 이제 본기라고 하는 거는 그 왕대별로 그 왕의 그 이제 재위 기간 동안을 쭉 그냥 있었던 일들을 서술했다라고 하면, 열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본기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일생을 이제 쭉 그냥 한 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도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삼국사기도 본기와 열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잡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 그 열전이라고 하는 거에 재밌는 점은 그 사람의 일생이 하나에 모여 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위인정이 있는 기분이 예, 있네요. 그런 기분이 들죠. 사실상 위인전이 어떻게 보면 현대에서의 열전 형식인 거예요. 그리고 또 본기에 기록되지 않았던 어떤 그 개인의 구체적인 삶 같은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열전이 누구 건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남자랑 여자 한 명씩 있습니다. 유재석과 김연아. 열전이 있어요? 위인전이 위인전이 있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그 위인전 두 개가 여성은 김연아, 남성은 유재석. 유재석의 위인전. 벌써 네네네, 위인전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그렇대요. 다 나왔다. 아무튼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기라고 하는 책을 읽잖아요. 사마천의 사기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다 거의 열전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지증왕? 지증왕 삼국사기. 근데 삼국사기 열전은 아니고, 열전은 지증왕 열전은 없죠. 공기니까. 그거 기편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지증왕에 그거 삼국유사. 유사에? 유사에 이제 있는 건데, 그거 말고 지금 사마천의 사기 얘기를 했으니까, 사마천의 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만한 이야기가 형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누구요? 형가. 여러분들은 이름이 누구야? 형가. 형가. 이게 둘 다 그 한자는 되게 좀 어려운 한자를 쓰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연나라 사람인데 진시황을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 들어보셨을 텐데, 그 연나라 태자 단이 그 형가에게 그 진시황을 암살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형가가 이제 가거든요. 갔는데 아슬아슬하게 암살에 실패해요. 마지막에 그 형가가 칼을 던져보지만 진시황한테 안 맞아가지고 다트 던지듯이. 그러니까 형가가 이제 암살을 하려고 하다가 다리를 베어가지고 못 가니까 마지막으로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던 칼을 마지막에? 던졌는데, 근데 이제 또 형가의 친구였던 고점리라고 하는 악사가 그 형가의 친구였다는 이유 때문에 눈을 뽑혀요. 그런데 형가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 악기를 가지고 계속 진시황 앞에서 연주를 하다가 그 악기를 던져가지고 축이라고 하는 악기인데, 그 악기를 던져서 진시황을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쿵푸 허슬에서 예.
악기로. 아 그거는 이제 음파 운동이고. 그거는 들어봤는데 주성치 영화가 약간 이 열전을 많이 참고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 주성치 영화가 이거 던지는 것도 나오잖아. 주성치 영화 그 웃긴 장면 중에 던지는 거 있거든. 예. 아무튼. 하여간 그런 그 유명한 일화들 같은 게 그 계명구도라고 해가지고 그 이제 도둑이 그러니까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한 놈은 도둑이고 한 놈은 닭소리 잘 내는 놈이고 해갖고 이런 애들 소리를 잘. 꽃기호를 잘해. 아, 그런 이런 애들. 사람들이 열전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네네. 닭소리만 잘 내도 열전에 나올 수 있는 아니 그게 이제 그 맹상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 이야기 안에 아. 이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몰랐어요. 하여간에 이런 상당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야기 책에서 많이 봤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열전 안에 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열전을 한국 역사서 안에 있는 열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부터 해요?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삼국사기 열전이에요. 시비 걸듯이. 시비 걸듯이. 누구부터요? 다시 존중의 의미를 좀. 누구부터 하시나요? 누구부터 하십니까? 누굴까요? 첫 번째. 삼국사기 열전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두꺼운. 인물, 두꺼운. 삼국사기 열전이 10건이거든요. 그 10건에 약 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 50명. 예, 50명 좀 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0건 중에서 3건을 혼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 그러면 이 말은 그 부식이 형이 유신 그 형님을 좀 많이 존경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김유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생이 그 김부식이 역사서를 이제 삼국사기를 편찬하는 어떤 생각에 부합하는 일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라운 모델 같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아, 네. 그 롤 모델이 새끼야. 네네 말씀하십니다. 네네. 하여간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김유신에 대한 기록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원래가 기록이 많으니까. 김유신은 본기 안에도 대단히 많은 기록이 있고 열전에도 많은 기록이 있는데 3번이나 될 정도인데 근데 그 열전에 그 기본 자료가 됐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글이 김장청이라고 하는 김유신의 후손이 김유신에 대해서 쓴 행록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김장청 씨. 네, 김장청 씨가 이름 굉장히 좀 특이하십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그 아빠가 그렇게 적게. 그렇게 이름이 왜 그랬냐고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네네네네. 장청 씨가 이름이 뭐 조금 독특할 뿐 이게 뭐 잘못된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선조 위대한 선조였던 김유신의 행록이라고 하는 걸 썼는데 전기죠. 근데 10권이었대요. 근데 그걸 3권으로 줄여요. 왜냐면 김부식이 봤을 때 이게 너무 황당한 얘기가 많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선시대에 조금 남아서 전해지고 있고 조선시대 글들에 또 하나는 삼국유사에 보면 또 기이편에 김유신전이 또 있어요. 그 말 막 그거 나중에 이제 말씀을 물도라고. 드리겠지만 말목자는 김유신 말목자는 이야기 김유신. 이런 거는 열전에는 없거든요. 기편에 있는 겁니까? 기이편에도 없어. 그래가지고 처음에 저도 공부 시작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 이거- 말목자는 김유신 얘기는 어디 있냐 했더니 아마 이 시간에는 안 얘기 안 할 거고 다음 시간 정도 얘기할 텐데 파한집이라고 이인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파한집이라고 이거 글 하다 안에 이거 신빙성이 떨어지네요. 근데 그게 아마 그런 말목자는 이야기가 아마 김장청이 썼던 그 행록 10권 안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기대되네요. 나만 지금 말목 자른 김유신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말목자는 김유신 몰라? 김유신 말목을 자른 적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나중에 궁금하네. 빨리빨리 지금. 근데 그거 하나만, 요거 하나만. 그 말목 잘랐을 때 이때 신라가 타던 말이 예. 그 좀 작은 말이었을 거다. 작은 말이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 생각하는 만주벌판을 달리는 그 큰 말들이 아니라 그 무슨 말이라고 그러지? 그 과하마. 과하마라고 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는 작은 말이래. 잘한다. 작은 말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멋있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죠. 근데 과하마도 그리고 이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주도 조랑말 이런 애들도 꽤 큽니까? 꽤 커요. 아. 말 위에 올라가 보면 되게 탁 세상의 아래로 내려다. 기린처럼 묵막이 좀 나와. 넘어갑시다. 하여간 오늘은 김유신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김유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오늘 하루에 다 하지 못해요. 왜냐면 당연하지. 김유신은 이거 워낙에 세 번째라고요. 길고, 워낙에 이야기가 많은 사람이라서 조금씩 오늘은 예, 뭐 한 13살까지 합니까? 제가 예상하기로는 네. 태어나면 끝날 겁니다. 오늘은 김유신의 탄생까지만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유신 열전에는 김유신이 태어나기 전에 김유신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아 이거 들어야 됩니까? 김유신 선조 이야기도 재밌나요?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혹시 그 가야 사람들? 가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일단 먼저 김유신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이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일단 시작합니다. 딱 한번 읽어볼게요. 김유신은 왕경인이었다. 그 12대 할아버지 수로는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12대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되고 수로라고 하고 하는 건 김수로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아 그러면 김유신은 김수로네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 네, 그렇죠. 김의 김씨인가요? 김호영 선생 집안. 아 김의 김씨군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왕경인이었다 하는 건 왕경은 신라 수도인 경주를 이야기하거든요. 서울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야인이었지만 이미 김유신이 태어날 때는 이제 신라의 서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 김수로는 바로 이제 가야의 금관가야라고 불렸던 왕이잖아요. 김범인 선생님의 시조. 근데 그러면 이제 김유신은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김유신이 금관가의 왕족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열전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수로 왕이 그 구간의 그 구촌의 간들을 모아갖고 금관가야를 세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부가. 그 거부가만 안 나와. 아. 왜냐면 거부가는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아하.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또 김부식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아니다 싶었나 봐요. 아, 그래서 딱 이거는 있을 수 거기에서 없는 일이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팩트 같은 것만 추려서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혹시 마음대로 판단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돼. 거부가 몸을 내담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유신의 증조부인 구해왕이 신라에 이제 항복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김유신의 할아버지인 무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무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주도 행군 총관일 때 싸움을 엄청 잘했나요, 실제로? 이름이 그 무력인데 한자가 똑같아요. 그 그러니까. 무력. 예, 무력이에요. 그럼 이름이? 싸움을 좀 실제로 근데 지금 이제 제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싸움을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냐면 기억하실 것 같은데 낮의 동맹 로망스 제가 그럼요.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 곽철영이 처음 등장했었던 그 그렇죠. 그 곽철영. 바로 그 백제 성왕을 이 담배 많이 피시던. 무력이 백제 성왕을 쳐가지고 아하. 죽였어요. 그런 싸움 좀 주먹질 좀 하셨던 분이요. 그러죠. 주먹이 크시거든요. 굳이 이게 볼링 같은 거를 들지 않아도 돼. 그냥 주먹으로도 잘 싸웠어요. 그럼 곽철영보다는 잘 싸웠을 것이다. 네네. 하여간 그리고 이제 그 무력의 아들이 누구냐면 김서현이에요. 서현. 서현이야. 근데 김유신 비라는 게 그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쓸 때까지는 있었대요. 비요? 네, 김유신의 비석이 있었대요. 근데 그게 지금은 전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버지 이름이 김소연이라고 돼 있어요. 비슷하나요? 둘 다 연예인 이름이에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김부식은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일단 둘 다 적긴 하는데 그래도 일단 뒤로는 김서현이라고 적겠다라고 하고 이제 서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서현이 진짜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근데 둘 다 이름이 세련됐네요. 서현, 소영 이때 이 정도 이름이면 굉장히 세련된 이름. 근데 할아버지 이름인 거지 이게. 네, 김유신의 아버지. 김유신 아버지 네. 이름. 이 후손 이름이 아까 전에 그 김장판 씨인가요? 김장천. 김장천.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사실은 이때 당시로는 이제 트렌디할 수 있는데 약간 지금의 기준에서 촌스러운데 지금 이 오 이름 김서현, 김소연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그 당시 발음이었으니까 네네네. 발음도 그렇지. 그 정도 뭐 서현, 소연 비슷한 발음을 했을 것 같은데 일단 김서현은 김유신 아빠거든요. 근데 아빠 혼자 아들 못 낳잖아요. 그렇죠. 엄마 얘기해야 되잖아요. 엄마는 누구냐? 그러니까 김서현의 아내는 누구냐? 이름이 만명이에요. 그래서 만명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엄마에서 약간 이름이 다시 한번 촌스러워집니다. 1만 만자의 밝을 명자인데 얼마나 멋있어요. 한자로는 그런데 만명아. 여러 명인가? 여러 만명이야. 군사가 만명. 이 만명은 갈문왕 입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수클종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어요. 이거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스쿨종은. 수클종이 이름이지. 아니. 입종도 이름이야. 이름은 엄마 이름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만명. 김만명. 김만명이잖아. 네. 김수쿨종이지. 김수쿨종의 딸이었던 거죠. 잘한다. 수쿨종. 보통 이럴 때는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그냥 수쿨종 날이라고 했겠죠. 아니 그 엄마가 부를 때. 종아. 엄마가 종아?
아, 그렇지. 경상도는 원래 뒤에만 하거든요. 재원아라고 안 해요. 원아 이렇게 부르는 근데 종이라고 쫑아. 종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 종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 이름에 다 붙는 어떤 어미 같은 거라서 그렇게 아, 보면 수클 종아 하면은 한두 명이 대답하지 아, 않는데 흐라야 이렇게 부르는데 흐라. 여기도 우리는 그러면 흐라라고 부릅시다. 흐라. 이제 흐라 네. 몇 번 더 나오니까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갈문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가 그 만명의 할아버지가 갈문왕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아닌가? 왕족 계열 아닌가? 그렇죠. 갈문왕이 아직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냥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지만 그 왕이 못 됐던 아버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왕의 장인 또는 왕의 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갈문왕으로 나와요. 반개. 예, 그죠? 형제들, 직계도 심지어 갈문왕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족이거나 아니면 왕가의 이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마가? 얘기하자면 김유신의 엄마가. 김유신의 엄마가 신라에서 그 경주 김씨의 핵심 중에 인사 중에 인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현은 근데 생각해 보면 약간 아싸예요. 왜냐 가야 왕족이잖아요. 그렇지. 예. 근데 가야가 이제 신라에 항복을 하면서 가야 이제 구해왕이 신라에 항복을 하면서 약간 구심되고 있는, 약간 위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일단 이제 신라 귀족의 편입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여러분 그 황산벌 영화 보면 황산벌에서 이제 작전회의 하다가 그 김유신 동생인 그 흥순이라고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흥순이랑 그 이제 신라 귀족 중에 한 명이었던 다른 장군인 푸밀이라고 하는 관창의 아빠. 이 푸밀이가 얘기하다가 싸우다가 둘이 이제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흥순이가 이 새끼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뭐 새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가야 새끼가 뭐라고 얘기해버려요. 아, 약간 어떻게 차별해. 그러면서 뭐 족보도 그런 없는 느낌. 가야 개빼다기 하면서 그러거든요. 그게 진짜 어디까지 사실일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약간 가야 출신 그 귀족들이 신라 오리지널 그 귀족들한테 약간 꿀렸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윽밥이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윽밥. 귓밥. 귓밥. 윽밥. 귓밥. 그래서 약간 신라에서는 귓밥이었다. 얘네 둘이 결혼하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땡큐.